폭발을 했었거든요. 아, 뻥 하고 소리가 났습니까? 뻥 하고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있던 불꽃이 저한테로 이제 날라왔었죠. 아, 거기에 불꽃이 날라오면서 네. 이게 그 불이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었고 아, 그래요? 네. 그 불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요?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전기 사고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 전기를 하면은 그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전기 사고라 하면은 감전 사고도 있을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단락 사고가 있고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정의할 수 있는지. 지락 그거부터 한번. 사고가 있고 단락 사고라고 하면은 상하고 닿았다. 쇼트. 쇼트 이러면 단락 사고라고 볼 수가 있고, 지락 사고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상하고 대지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걸 이제 지락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전 사고라고 하면은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 도체 물건을 만지게 되거나 닿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감전 사고가 발생이 된다. 아.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당사자께서는 실제로 이제 전기 사고를 한번 경험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 부산 경남 쪽에서는 전기 실무자, 특고압 설비, 뭐 저압 수전 설비 이쪽으로는 뭐 거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힘들게 모셨고요. 그리고 지금 옷에 보니까 한성 전기 소방 적혀 있네요. 뭐 하는 회사죠? 안전관리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안전관리 대행 업체이면서 공사도 하고 있고 직무고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넬 제작 수수료는 뭐 싸게 해줍니까? 달라는 대로 드려야지. 아, 또 다이소,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야지. 다이소보다 좀 싸게 해준다. 그렇죠. 그런 말씀 해주셨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해드릴 건데요. 사고를 한번 경험하셨는데 그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상황과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가에 있는 전기실이었는데 지전압, 대지전압이 이제 높게 뜨면서, 이게 높게 떴던 이유가 접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그 전압이 이제 25V가 떴는데 보통 대지전압이라고 하면은 5V 이내로 떠야 정상인데 네. 25V가 뜨는 자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네.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인지 뭐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25V가 뜨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있었죠. 분전반을 이제 먼저 측정을 했었는데 메인 배전반에서도 같이 뜨는지 그렇게 확인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죠. 아,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전기 사고 당시에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왔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고가 발생 당시에 접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접지랑 N상이랑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N상에다 갖다 댔는데 사고가 발생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 S랑 T상이 단락이 되면서 폭발을 했었거든요. 아, 뻥 하고 소리가 났습니까? 뻥 하고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있던 불꽃이 저한테로 이제 날라왔었죠. 아, 거기에 불꽃이 날라오면서 네. 이게 그 불이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었고. 아, 그래요? 네. 그 불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이 못 하는데 네. 뻥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이제 일어나는 것까지 확인이 됐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손이랑 얼굴이랑 뜨겁다. 그렇게 느꼈었죠. 열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화상. 화상이죠, 화상. 아, 화상을 입었다. 그럼 그게 뭐 거의 광안리 불꽃 축제 이상의 어떤 불꽃이었나요? 그 순간에는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380V가 터진 거니까 엄청난 크기의 폭발이 있었죠. 그때는 그러면 전압은 그렇고 전류는 어느 정도? 한 230A 정도 230A요? 정도 흐르지 않았나. 여러분 230A는 엄청난 전류거든요. 보통 1A 정도로만 감전이 돼도 생명의 위험이 갈 수 있거든요. 상하고 닿아서 이제 단락 사고는, 어떤 소음이 뻥 하고 큰 소리가 크게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폭발 소음을 듣고 네. 이제 달려왔었죠. 그럼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는지. 그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나는 밖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갔죠.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요? 몸이 붙은 상태에서. 와. 그렇게 이제 나갔더니 공사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상황을 보고 소화기랑 가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 몸에 있는 이제 옷은 잘라주시고 소화기로 이제 화재가 난 곳은 불을 끄러 가시고 뭐 그렇게 하셨었죠. 상당히 지금 위급했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고가 난 이유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은 이 단 한 가지 핵심 원인이라고 무엇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원인 분석을 했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단락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일단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앞에 중판이 있었는데 네. 그 중판을 풀고 측정을 했으면 네. 그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중판을 안 푼 상태에서 옆으로 측정 장비를 집어 넣었던 게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아, 그럼 휴먼 에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부주의죠. 부주의. 네, 그러니까 부주의죠. 휴먼 에러. 네. 그 대다수의 어떤 사고가 이제 사실 부주의에서 오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전기 사고의 대부분 어디서부터 꼬이는지 뭐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부주의라고 보시나요? 오랫동안 이제 전기 일을 하다 보면 안전 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부주의. 첫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기준에서 가장 위험한 전압대는 어디라고 느껴지시는지. 전기는 다 위험합니다. 전부 다 위험하죠. 전부 다 위험합니다. 전부 이게 다 뭐 위험하고요. 220V라고 해서 안 위험한 게 아니라 그렇죠. 220V도 전기를 많이 먹으면 뒤지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지죠. 죽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선박 조선소 엔지니어 할 때 220은 이제 몇 번 먹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많이 먹으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자, 설비 점검 중에 이거는 좀 불안하다. 어떤 전기적 징후, 뭐 냄새, 소리, 진동,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열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네. 이제 냄새가 나고 거기에 연기까지 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문제가 있다. 무조건 문제가 있고요. 점검을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전은 보통 초보자가 많이 당하는지 베테랑이 더 많이 당하는지. 전기를 오래 하다 보면은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기 때문에 거진 안 만져요. 그렇죠. 안 만지는데 이제 베테랑들은 이거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면 경험으로 인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베테랑이 더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좀 안다고 까불다가 그렇지. 내 좀 할 줄 안다 이거지. 그렇지. 할 줄 아니까 뭐 좀 안전 수칙 잘 안 지키고 이러다가 이제 뭐 사고가 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박 엔지니어 할 때도 뭐 다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지 좀 할 줄 안다고 좀 까불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아왔던 잘못된 안전 습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안전장구류 착용을 안 하고 예? 작업을 하는 경우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접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보러 간다든가 가까이에 가면 안 되는 곳에 이제 머리를 들이민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좀 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 이거죠. 현장에서는 그죠? 장갑을 끼는 게 많은 도움이 되죠. 저런 장갑을 끼는 게. 엄청 도움이 되죠. 무조건 네. 장갑을 끼셔야 되고 같은 상황에서 이제 초보자는 잘 모르는 또 위험한 포인트가 있는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는 모르면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만져도 상관이 없지만 스위치든 버튼이든 모든 이제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그렇죠. 하나라도 모르면 만지면 안 된다. 알아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전기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특히 잘 모르면은 그냥 막 찌그러져 있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찌그러져 있지. 배우면서 만지면 된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더 조심한다든지 뭐 어떤. 처음에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년이 흐르니까 그렇죠. 또 다시 그냥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전기를 한번 먹을 타이밍이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더.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네. 화상을 입어 본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는 진짜 다시는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아마 감전 맞습니다. 사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제일 아프고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한 게 그 화상 환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는지 아니면 경계심이 더 커졌는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법 오래 갔었죠. 병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받고 한 게 뭐 대략 한 7개월 이상 걸렸었는데 일하기 전에는 꿈도 꾸고 뭐 폭발을 해서 뭐가 사라진다든지 뭐 그런 꿈도 꾸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전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서글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감전 사고 이후에도 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적 고민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계시고요. 전기 사고보다 더 위험했던 다른 사고 경험도 있는지 머리를 부다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전기를 투입을 했는데 네. 냄새가 처음에 먼저 났고 어딘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변압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났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변압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냄새가 심해지다 보니까 바로 그냥 전기를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가 폭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전기를 내리고 변압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재봤을 때 200도가 넘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200도요? 그 정도면은 저 같았으면 삼겹살을 올려가지고 삼겹살을 좀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삼겹살이 타버릴 것 같은데. 그런가요? 본인이 겪은 사고를 바탕으로 후배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됐거나 안다고 까불면 안 된다. 항상. 전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전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냥 요단강 가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 인터뷰 당사자께서는 상당한 이제 베테랑이시거든요. 쪽 업계의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전망 어떤지 개인적인 생각 한번. 전기는 제가 하면서도 느끼지만 죽을 때까지 전기 일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엄청 많다.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도 잘 나와 있고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면은 어디서든 그걸 찾아볼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공부하시기를 권하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은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시기를. AI로 요새 뭐 대체된다 뭐 그런 말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공사든 관리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설비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 편향적으로 AI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손이 이제 개입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죠? 저희가 살고 있을 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네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죠? 자, 오늘 인터뷰 간단하게 이제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건방 떨지 말고 항상 공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